영업직을 도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회사에다가 내 연차에 맞게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위치가 아니라 내 연봉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주고 싶기 때문이죠. 영업직은 정말 잘만 하면 월 1,000만 원, 그 이상으로 벌 수 있는 직업임은 확실합니다.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힘든 직업이고 되는 사람만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영업직뿐만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인 게 어떤 조직이든 8대2의 법칙이 존재합니다. 누구나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6년, 3년, 3년 총 12년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똑같은 수업을 받았지만 모두가 다 서울대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서울대를 못 갔다고 해서 실패한 건가요? 절대 아니죠. 서울대를 간 사람은 극소수이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쏟았던 이 시간들이 결국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데 이 내공들이 결국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영업직은 돈도 돈이지만 내가 이걸 하면서 얻고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. 이 영상에서는 특정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냥 분야 막론하고 영업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선택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사업으로의 연결성 여부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만약 10평짜리 호떡 가게가 있다고 봅시다. 20년 장인정신으로 한 정말 맛있는 호떡 가게예요. 누구나 먹어도 맛있다고 자부할 만한 호떡집인데 이 가게는 사업성이 있을까요? 없습니다. 왜냐면 일단 10평이라는 평수가 정해져 있죠. 그 다음에 호떡을 굽는데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본적으로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영업시간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리고 많이 온다고 해도 그 손님들을 다 받을 수가 있을까요? 없죠. 그럼 호떡이 맛있고 안 맛있고를 떠나 이 가게에서 사업성이 생기려면 일단 10평일 경우에는 무조건 테이크아웃점으로 가야 합니다.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굽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체할 만한 호떡을 굽는 기계가 대량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. 여기에 최소한의 저자본으로 가맹이든 직영이든 프랜차이즈와 할 만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여기저기 오픈을 하면서 손님의 머릿수로 돈을 벌기 때문이죠. 여기까지 갖춰졌다면 여기서부터는 사업성이 확실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맛만 확실하다면. 단지 그 20년 장인정신의 그런 시그니처 맛있는 호떡 이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사업성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이 사업으로의 연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영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험, 휴대폰, 자동차, 핸드폰, 제약 등등등 영업직군은 무수히 많지만 단순히 여기서 어떤 분야의 영업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어떤 분야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.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분야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의 연결성 여부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즉 평생 영업만 하면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내 영업 노하우나 레시피를 가지고 내가 빠르게 관리자로 진급을 해서 직원을 양성하며 내 팀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지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근데 영업직을 고려할 때 대부분 이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한 달에 월급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DB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니 많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1차원적인 시야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설령 단기간에는 바짝 돈을 벌 수 있어도요, 영업을 상식적으로 평생 할 수가 있나요? 영업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고객 수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고객 관리가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. 계약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게 계약과 그 이후에 관리는 세트가 돼야 되는데 나는 몸이 하나예요. 영업을 계속 하면 할수록 고객 수는 늘어나요. 근데 영업은 매달 실적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급여를 벌어가려면 매달 고객 발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고객 수가 많아지면 고객 관리하는데도 벅차고 고객 발굴까지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? 지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 그걸 못 견디고 퇴사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계속해서 영업만 하면서 고객 수를
늘리는 게 아니라 관리자로 진급을 해서 신입을 채용하고 이 신입을 양성하며 이 친구가 결국에 나처럼 될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 결국 직원이 나보다 일을 잘하게 만드는 순간부터가 사업인데요. 그러한 사업으로의 연결성 여부가 불투명한 회사는 지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영업직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두 번째는요,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의 가치관입니다. 단순히 그 리더가 교육을 잘하고 못하고 뭐 밥을 잘 사주고 말고 그런 것들과 그 리더의 가치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. 별개입니다. 리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지,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직원들도 무섭게 닮아가고 결국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. 내 5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내 직장에서 5년 후 선배의 모습을 봤을 때 5년 후 모습이 저 모습이다 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리더라는 사람이 매출만 가지고 얘기하거나 또는 돈으로만 얘기하는 리더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직원도 돈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런 장사꾼 마인드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이 아닌 조직의 성장을 보고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사업가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지 보셔야 되고, 배울 점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어느 회사든 문제가 있는 조직과 그 해당 부서를 보면요, 막상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문제더라고요. 저도 영업직을 시작하고 영업사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겠죠. 그 당시에 열심히 하니까 결과도 잘 나오고 돈도 많이 벌리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오만했던 거죠. 제가 막상 관리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내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. 가수와 제작자의 입장이 다르듯이 리더라는 관리자 역할은 이게 영업사원과는 또 다르더라고요. 그만큼 정말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현재는 제가 관리자로서 해야 될 역할들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재는 50여 명의 직원과 함께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영업직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영상들도 제 채널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